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저는 재밌었어요. 전 재밌게 봤어요. 상업영화에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일단 음. 액션씬도 화려했고 이정재 감독의 노련미가 느껴졌다. 제가 근데 영화 볼 때는 좀 솔직히 뭐 걸리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평론가들은 구멍이 많다, 서사적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멍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정우성, 이정재가 그 둘이 화면에 원샷이 잡힐 때 그 힘이 좀 대단해서 보는 맛도 있고 액션을 역시 잘했다. 줄거리 읽을까요? 네. 1983년 워싱턴에서 한국 대통령이 극장을 방문한 동선에서 대통령 암살을 실행하려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극장에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안기부 해외팀 차장 박평옥, 이정재 배우와 국내팀 차장 김정도, 정우성 배우가 대통령 암살 시도의 첩보를 전해 듣고 추격전 끝에 저격수들과 무리를 소탕합니다. 박평옥은 배후를 밝히기 위해 범인 한 명을 생포하려 했지만 본인이 인질로 잡힌 탓에 김정도가 범인을 사살하고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인지 그렇게 인질로 잡히지 말았어야죠 할 때 로맨스인 줄 알았어요. 두 주인공인 남자 두 명이 나오면 브로맨스처럼 봐도 되죠? 그 당시 시대 CIA 부국장이 한국말을 한다. 한국말을 잘하는 건 로스트의 화장실 씬만큼 어색했다. 워싱턴에서도 한인들의 대통령 퇴진 집회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집회가 벌어지는데요. 시위대를 도와주다가 체포당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평호의 과거 일본 정보원이었던 조원식, 이성민 배우의 딸인 조유정, 고윤정 배우였습니다. 박평호는 조원식이 작전 도중 사망하자 대신 조유정의 후원자 노릇을 해주고 있었던 건데요. 안기부 차장의 힘으로 조유정과 시위대 친구들을 석방해줍니다. 조유정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데 시위 참여자들에게 문을 열어줬다가 같이 끌려가서 막는, 이 한국 관객들이 느꼈을 때는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다 맞아.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임에도 넘어갔다. 팩션이지만 우리가 그 과거의 어떤 근현대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평론가들이 말하는 구멍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닌가. 독밈을 찾아야겠다. 이게 관객들이랑 같이 몰입이 잘 돼서 재밌었다, 처음에. 박평호는 망명을 신청한 북한 핵과학자 표동호를 국내로 송환하려는 작전을 위해 일본 도쿄로 가고 양보성 과장, 정만식 배우를 비롯한 도쿄 지부 요원들과 호텔방에서 표동호와 전화를 통한 접선을 시도합니다. 신분을 밝히라는 박평호의 일갈에 표동호는 안기부 내 독림이라는 북한 첩자가 있어서 자신을 밝히기 어렵다는 말을 남깁니다. 표동호와 가족의 안전한 송환을 위한 작전 당일 양보성 과장은 박평호 차장의 지시를 듣지 않고 단독 행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안기부장이 안기부 내 존재하는 북한 첩자 독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도쿄 지부와 박평호에게 이중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독다한 행동을 한 양보성은 표동호로부터 독림에 대한 힌트인 입출국 정보를 듣게 되지만 시간을 너무 지체한 나머지 북측 요원들과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표동호는 사살, 양보성은 중태에 빠집니다.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작전도 엉망으로 만든 것, 그리고 그것이 모두 안기부장이 시킨 일이라는 것에 화가 난 박평호는 강 부장의 뇌물 목록과 비리 녹취 테이프를 건네며 사퇴하라는 압박을 줍니다. 결국 강 부장은 퇴임하게 됩니다. 안기부장을 역전하는 이정재의 장면, 그것도 약간 전형성을 틀었다. 해외 순방팀의 과장이 배신을 때리고 약간 작전을 망쳤을 때 안기부의 권위가 어디 가는 건가 했더니 사실 이정재도 희생자, 그러니까 라이벌 중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 부장을 이렇게 한 번에 꺾어버릴 수 있을 만큼 치밀한 사람이다를 딱 보여줘서 이정재랑 정우성이랑 대등한 라이벌로 이 영화가 가게 되는구나를 보여줬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막으로 들어갈 때도 재미가 있었다. 그 일본 씬 있잖아요. 안기부 팀은 다 유명한 배우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포커스가 아웃된 상태에서도 거기로 눈이 가요. 근데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이러면 제가 감독이 의도했던 포커스가 맞아있는 장면은 집중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조금 실패다. 그건 조금 실패죠. 저는 돈이 아무리 많은 감독도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그쵸. 단역으로도 나올 수 있는 영화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새로운 안기부장으로 부임한 안병기, 김종수 배우는 안기부의 첩자인 독림을 잡기 위해 박평호의 해외팀에겐 국내팀을 조사하라고 하고 김정도의 국내팀에겐 해외팀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하여 박평호의 해외팀은 김정도와 관련 있는 군납업체 목성사를 조사하고 김정도의 국내팀은 박평호가 보호하는 조유정을 조사합니다. 보통 이런 상업영화를 보면은 좀 악인은 한없이 악하게 그려지고 선인은 조금 너무 선하게 그려져서 항상 몰입을 방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헌트는 저희가 근현대사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넘어간 건지 아니면 묘사 자체를 입체적으로 잘 작가들이 그린 건지 두 분의 우정에 대한 실제로의 이야기를 알고 보다 보니까 뭐 두 사람의 힘의 크기가 비슷하게 느껴졌고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영화에서는
비슷하게 잘 연출을 했고 또 거기서 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는 것도 재밌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숙종이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노론과 소론의 힘을 분당 정치를 시킨 것 같은 그런 힘의 균형이 느껴져서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런 역사 의식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 파가 많이 갈리고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신념이 대립을 해야 재밌다고 느껴요. 단순하게 싸우는 건 재미를 없어요. 관객들의 눈이 높은 이유가 어. 역동적인 근현대사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이런 역사 의식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볼 때. 갑자기 북풍 TV 된 거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인터스텔라도 미국에서는 흥행 못했어요. 인셉션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빨아주는 감독이 아니에요.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이 테넷도 어려운 개념들이 계속 나오면서 관객들한테 뭔가 지식적인 이런 걸 충족시켜 주니까 한국 관객들이 유난히 더 그래요. 더 좋아해요. 계속 분석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안기부의 조사 방식은 고문이었고 해외팀과 국내팀은 점점 서로에 대한 감정에 골이 깊어집니다. 독립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던 양보성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김정도는 지시를 내려 양보성을 보안병실로 옮깁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해외팀은 양보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에 난입합니다. 국내팀과 해외팀이 싸우던 중 북한 측 저격수가 쏜 총에 양보성이 죽고 맙니다. 워싱턴 극장에서 암살단체를 생포하지 않고 사살한 점, 양보성의 병실 위치를 옮겨 죽게 한 점 등 박평호가 김정도에 대한 의심을 키우던 중 박평호의 신복, 해외팀 주임 방주경, 전혜진 배우가 김정도의 녹취록을 들고 박평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김순식 장군과의 대화에서 김정도가 베드로 사냥이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베드로가 대통령의 세례명이란 것인데요. 그렇게 김정도가 독립일 것이라고 추측하다 표동호가 남긴 안기부 요원들의 입출국 기록을 살피고 해당 날짜의 비행기를 이용한 사람은 박평호란 것을 알게 됩니다. 독립의 정체는 박평호였던 것인데요. 그 처음에 미국인들을 죽였을 때는 정우성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정재가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정우성이 독립이겠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이정재가 의심이 돼요. 아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해서 더 궁금하게 하죠 관객들을. 그래서 여기도 재밌었다. 정체가 발각되자 자신의 직속부하였던 방주경을 목졸라 죽입니다. 박평호 집을 도청하던 김정도의 신복 장철성, 허성태 배우가 박평호가 독립이라는 사실을 김정도에게 알립니다. 급하게 북한 첩자들의 접선 장소로 향하는 박평호와 그를 뒤쫓는 장철성. 접선 장소에서 어떤 무리가 박평호를 덮치고 창고로 끌려가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던 박평호는 안기부 쪽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결백을 연기하지만 이 집단은 뒤따라온 장철성을 총살합니다. 집단은 안기부가 아니라 북한 쪽 요원들이었고 대통령 제거 이후 박평호가 구상하던 평화협정으로의 통일이 아닌 남한과의 전쟁과 적화통일로 목표가 변경되었다고 알립니다. 이게 좀 아쉬웠어요. 이 천보산이라는 인물이 도회신에서 나오는 지령을 전달해주는 알 수 없는 여성이 독림도 천보산한테 지령을 받는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천보산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이야기 안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천보산이 그 등장을 해서 이정재를 잡고 뭐 욕을 하고 뭐 죽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적화통일이 맞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도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천보산이 못해도 안기부 내에 어떤 다른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야기 내에서 이정재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정재도 몰랐다. 아니면 부하로 전혜진 배우님이 그거였다. 이러면 차라리 재밌었겠죠. 긴장감이. 얘가 나도 속였는데 내 부하로 있었구나.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독립보다 높은 사람이더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니었어. 그냥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떨어진 점은 동의를 하고 맞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인 이유는 실제 중년 여성 간첩이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차용을 하느라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근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진짜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그럼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별로 영향가가 없네. 그때 김정도와 안기부 직원들이 들이닥치고 북한 세력들을 소탕합니다. 이때 천보산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박평호가 독립이라는 것을 아는 김정도는 자료를 소각하고 죽은 장철성을 보며 박평호에게 독립은 사살겠군요 라는 대사를 하며 손을 맞잡습니다. 북한 첩자 독림 박평호와 군인 시절 광주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참상을 목격하고 대통령의 악감정을 가진 김정도는 대통령 암살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같은 편을 맺습니다. 이후 태국 방콕에서 대통령 방문 일정에 따라 박평호, 김정도를 비롯한 안기부 요원들과 산속에 숨은 북한 저격수들이 대통령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냥을 멈추고 미국으로 돌아와라. 국장급이 현 정부를 인정하겠다 했는데 김정도가 분명히 거절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측의 흑막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정재 쪽은 천보산이고 정호성 쪽은 CIA. 더 거대한 세력. 그냥 장면에 나와가서 멋있는 척하고 몇 마디 대사를 해주는 거. 더 재밌어질 수 있는 소재를 좀 소모했다. 공통의 목표를 이루는 목전에서 박평호는 박평호에게 다가온 또 다른 북한 첩자에게 분노를 느껴 첩자를 사살. 김정도는 안기 부장의 호통에 굴복하며 안기 부장을 사살하여 계획이 완전 틀어지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김정도는 끝까지 대통령을 추격하며 죽이려 하지만 적화 통일을 원치 않은 박평호가 막아서며 대통령을 피신하게 되고 작전에 실패한 김정호는 울부짖으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박평호가 원하는 거는 남측과 북측이 협상을 한 평화적인 통일을 원했던 건데 김정도 살고 싶었냐, 약간 살려고 이제 그 대의를 저버리냐, 참 오해를 남기고 죽었다는 게 슬프고 또 박평호가 김정도를 죽지 않게 살리려고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계속 촬영을 잘했다 생각했지만 죽어가는 김정도는 약 가로 앵글로 찍고 심폐소생술 하는 그 박평호는 이게 덧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세로형 앵글로 찍었는데 이게 참 또 의미가 어떤 의미? 굳이 해석하자면 뭐 플러스 모양이니까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인데 이제 손을 잡았었고 뭐 전우회를 나눴다 뭐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전우회 느껴졌어요. 네, 살아남은 박평호는 조유정이 있는 남해로 찾아갑니다. 조유정도 북한 측 감시자였고 조유정과 일행은 박평호를 총살합니다. 차에 탄 조유정에게 박평호는 대한민국 여권을 건네며 너는 다르게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그 말을 들은 조유정이 차에서 내려 다른 일행을 죽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이 좀 많이 엄청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조유정이라는 인물이 북한 독립, 이정재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급하게 봉합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어른들은 아이한테 연민이 약간 있으니까 있죠. 자기보다 나이가 든 남자 대신에 훨씬 20살도 안 된 앳된 어린 아이가 대신해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연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자신이 스파이로 길러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서사는 생략되어 있지만 스파이로 태어나기 위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힘들었겠죠, 당연히. 또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조유정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첩자로 길러지려면. 참극은 자신의 세대에서 끝내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같은 거는 영화 속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암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진짜 저도 뜬금없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 엔딩은. 근데 이게 그 연민을 우리가 관객들이 더 깊게 느낄 수 있고 더 감동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예 빼놓고 배우가 연기는 잘한 건 맞지만 결말이 별로인 건 맞다. 구조상에는 허점이 있었지만 배우들의 역량으로 극복해낸 배우 출신 감독의 장점이 아닐까. 본인이나 동료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럴 수 있죠. 다들 배우 잘 입장에서. 아니까. 극장에서 저격수들을 소탕하는 장면도 그렇고 이 줄거리상에서 생략했지만 북한 첩자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세탁소로 잠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진짜 재밌고 박진감 있게 스케일 크고 스펙터클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저도 근래에 본 영화관에서 본 영화 중에 재밌는 편에 속했어요. 불편한 점 없다는 건 사실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영화가 뭐 의미나 상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하는 것에서 많이 감동을 느끼거든요. 영화 자체에서 하나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그런 어트랙션을 많이 느꼈고 뭐 그런 지점도 영화가 갖춰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그런 차이에서 이제 관객들을 극장을 불러들일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없으면 관객들은 다 이제 집에서만 영화를 보겠죠. 차기작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이정재 감독으로서. 이정재 감독으로서. 저도 차기작 보고 싶어요. 만약에 영화를 재밌게 잘 만들었다면 영화를 재밌게 잘 만드는 사람은 너무 드물기 때문에 시나리오도 본인이 발전을 시키셨는데 이 정도의 몰입감이랑 아이러니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다음 작에서는 너무 기대돼. 외국은 경계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약간 작가면 작가, 감독이면 감독 약간 이게 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 산업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정재 배우가 영화인으로서 확장을 시켜서 연출을 한 것처럼 이 컨텐츠 자체가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어떤 그 틀을 깨야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랑 비슷하네요. 저는 안 가긴 하는데. 한 줄평의 시간을 해볼까요? 멋을 아는 아저씨. 이름대로 관객들 마음을 사냥하지 않았나. 서로를 쫓는 두 남자 관객 사냥에 성공했다.
저 따라하잖아요. 이정재 감독 차기작 소식이 없다면 내가 사냥할 것. 오, 좋다 좋다. 아! 판결의 시간. 이제 죽여 살려로 감독 이정재와 헌트 죽일지 살릴지. 하나, 둘, 셋. 뭐야? 차기작 보고 싶다며. 하지만 나이가 많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했던 것은 다른 나이 많은 영화들 덕분이지만 내가 원하는 젊은 영화는 아니다. 이 시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차기작을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빠르게 시장이 변한다. 그럼 차기작 굳이 볼 필요 없죠. 후배에게 넘겨줘야죠. 차기작하면 새로운 사람 탄생하는 기회 한 번 더 뺏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저는 거의 다 죽여야 된다는 게 여태까지 해왔던 작품들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다 보니까 근데 헤어질 결심은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여기서 이렇게